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오려면 어디를 먼저 고쳐야 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현관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거실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침실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 구조를 바꾸고 가구의 위치를 옮기고 좋은 그림을 걸고 화분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은 조금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풍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식 복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은 명당에 있어도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부모가 있고 오래된 작은 집에 살아도 자식 덕분에 웃으며 노년을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집보다 좋은 자식이 더 큰 복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들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아까웠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시간을 자식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꿈도 조금씩 자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면 부모의 바람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끔 전화 한 통, 엄마 잘 지내세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 한마디면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관심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부모에게 연락할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힘들어서 전화 못했겠지. 스스로 자식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마음과 외롭지 않은 마음은 다릅니다. 현관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에도 혹시 자식이 왔나 하고 바라보고 휴대전화가 울리면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확인하는 부모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면 현관이 밝아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고 깨끗한 공간은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현관보다 더 밝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명절이 되어 손주들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녀의 웃음소리. 엄마 왔어요. 그 한마디가 어떤 인테리어보다 집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좋은 풍수는 가족의 발걸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운을 위해 좋은 물건을 집안에 둡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평생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기쁨보다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힘들면 대신 짐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은 자식이 50살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도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세월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쌀포대를 번쩍 들던 아버지도 어느새 계단을 천천히 오릅니다. 가족을 위해 밤새 일하던 어머니도 이제는 병원 예약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며 살아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비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찾아오면 밥부터 차립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고
과일을 깎고 혹시 부족할까봐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식은 대충 드세요. 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그 한 끼를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봅니다. 그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평생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추억입니다. 어릴 적 그려준 그림 한 장, 어릴 때 입힌 첫 베네저고리, 처음이었던 모든 순간들, 첫 월급으로 사준 작은 선물. 남들이 보기에는 오래된 물건일 뿐이지만 부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집에는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노년이 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린 괜찮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도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할 수 있는 효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내어 얼굴을 보여드리는 일, 짧은 전화 한 통, 함께 밥 한 끼 먹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며칠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풍수를 공부한 사람들은 집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이 좋고 남향이 좋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 좋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가장 좋은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그 방향에서 들려오는 엄마라는 목소리, 그것이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운입니다. 결국 풍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풍수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가족이 등을 돌리면 웃음이 사라지고 오래된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 그곳은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집이 좋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식이 있어 행복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 혹시 오늘 부모님께 연락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안부를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지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부모에게는 어떤 명당보다 따뜻한 선물이 되고 어떤 재물보다 귀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풍수보다 더 큰 복인 자식 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